고요한 밤, 당신의 방 안에는 오직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만이 가득합니다. 손가락은 자꾸만 그의 이름 위에서 머뭇거립니다. 그저 안부를 묻거나 예전에 함께 보고 웃었던 재미있는 짤을 보내는 아주 사소한 행동일 뿐인데도 말이죠. 먼저 연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온몸을 휩쓸지만 당신은 간신히 그 마음을 억누르고 결국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언제쯤이면 그가 내 존재를 알아챌까? 이 질문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가 먼저 당신을 찾아주길 바라지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은 점점 더디게 흐르고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 연락 끊기, 이른바 노콘택트 기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단순히 상대방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노콘택트의 핵심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당신 자신을 재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올바른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버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설프게가 아닌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의 삶에 당신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심지어 뼈가 시리도록 궁금하더라도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것까지도 모두 멈춰야 합니다. 왜 이토록 철저해야 할까요? 당신이 남기는 좋아요 하나, 스토리 조회 기록 하나는 그에게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신이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그가 당신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찢겨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미치도록 궁금해하며 그 사라진 페이지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인생에서 완벽히 사라졌을 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왜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않는 걸까? 혹시 벌써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가? 이런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 호기심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최고의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콘택트 기간은 당신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모든 에너지를 회수하여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기분 전환을 하거나
필라테스나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느낄 때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긍정적인 기운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물론 그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항상 미뤄왔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도예나 베이킹 같은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긍정적인 활동으로 당신의 하루가 바쁘게 채워질수록 그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에 잠길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최고의 당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가꾸세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시물을 올리세요. 하지만 절대 그를 향한 저격성 글이나 절망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빛나는 성장을 담는 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노콘택트 기간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몸은 훨씬 건강하고 탄탄해졌고 얼굴빛은 생기가 돌며 당신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길에서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정말 많이 변했네. 지금의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당신이 자기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단지 그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기회들까지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쫓아가지 말고 그가 스스로 다가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조급하게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에서 호기심과 불확실성은 매우 강력한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당신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라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그리움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빨리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느끼고 그토록 커졌던 그리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신비감의 효과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역시 내가 원하면 언제든 돌아오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가 첫걸음을 뗄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스로를 억제할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관계에서 더 강한 위치를 되찾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콘택트도 하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으며 내 삶을 재정비하는데도 성공했는데 만약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원했던 답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했던 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 곁에서 떼어놓기도 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오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상실감에 집중하느라 그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이별이 사실은 당신을 더 찬란한 미래로 이끌기 위한 우주의 섬세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 안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별은 처음엔 고통스러웠지만 당신은 그 과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스스로를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당신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기회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에 대한 기대를 정말로 내려놓았을 때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가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그를 완전히 대체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을 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당신은 최고의 버전이 된 상태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마음의 평화와 더 밝은 미래라는 가장 큰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노콘택트는 그가 돌아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은 보너스일 뿐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성장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모든 선택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풀을 털고 일어나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고요한 밤, 당신의 방 안에는 오직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만이 가득합니다. 손가락은 자꾸만 그의 이름 위에서 머뭇거립니다. 그저 안부를 묻거나 예전에 함께 보고 웃었던 재미있는 짤을 보내는 아주 사소한 행동일 뿐인데도 말이죠. 먼저 연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온몸을 휩쓸지만 당신은 간신히 그 마음을 억누르고 결국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언제쯤이면 그가 내 존재를 알아챌까? 이 질문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가 먼저 당신을 찾아주길 바라지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은 점점 더디게 흐르고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 연락 끊기, 이른바 노콘택트 기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단순히 상대방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노콘택트의 핵심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당신 자신을 재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올바른 단계를 밟아나간다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버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설프게가 아닌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의 삶에 당신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심지어 뼈가 시리도록 궁금하더라도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것까지도 모두 멈춰야 합니다. 왜 이토록 철저해야 할까요? 당신이 남기는 좋아요 하나, 스토리 조회 기록 하나는 그에게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신이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그가 당신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찢겨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미치도록 궁금해하며 그 사라진 페이지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인생에서 완벽히 사라졌을 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왜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않는 걸까? 혹시 벌써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가? 이런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 호기심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최고의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콘택트 기간은 당신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모든 에너지를 회수하여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기분 전환을 하거나 필라테스나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느낄 때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긍정적인 기운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물론 그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항상 미뤄왔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도예나 베이킹 같은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긍정적인 활동으로 당신의 하루가 바쁘게 채워질수록 그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에 잠길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최고의 당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가꾸세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시물을 올리세요. 하지만 절대 그를 향한 저격성 글이나 절망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빛나는 성장을 담는 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노콘택트 기간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상상해봅시다. 몸은 훨씬 건강하고 탄탄해졌고 얼굴빛은 생기가 돌며 당신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길에서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정말 많이 변했네. 지금의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당신이 자기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단지 그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기회들까지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쫓아가지 말고 그가 스스로 다가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조급하게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에서 호기심과 불확실성은 매우 강력한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당신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라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그리움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빨리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느끼고 그토록 커졌던 그리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신비감의 효과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역시 내가 원하면 언제든 돌아오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가 첫걸음을 뗄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스로를 억제할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관계에서 더 강한 위치를 되찾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콘택트도 하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으며 내 삶을 재정비하는 데도 성공했는데 만약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원했던 답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했던 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 곁에서 떼어놓기도 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오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상실감에 집중하느라 그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이별이 사실은 당신을 더 찬란한 미래로 이끌기 위한 우주의 섬세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 안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별은 처음엔 고통스러웠지만 당신은 그 과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스스로를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당신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기회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에 대한 기대를 정말로 내려놓았을 때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가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그를 완전히 대체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을 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당신은 최고의 버전이 된 상태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마음의 평화와 더 밝은 미래라는 가장 큰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노콘택트는 그가 돌아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은 보너스일 뿐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성장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모든 선택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풀을 털고 일어나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고요한 밤, 당신의 방 안에는 오직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만이 가득합니다.
손가락은 자꾸만 그의 이름 위에서 머뭇거립니다. 그저 안부를 묻거나 예전에 함께 보고 웃었던 재미있는 짤을 보내는 아주 사소한 행동일 뿐인데도 말이죠. 먼저 연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온몸을 휩쓸지만 당신은 간신히 그 마음을 억누르고 결국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언제쯤이면 그가 내 존재를 알아챌까? 이 질문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가 먼저 당신을 찾아주길 바라지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은 점점 더디게 흐르고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 연락 끊기, 이른바 노콘택트 기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단순히 상대방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노콘택트의 핵심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당신 자신을 재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올바른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버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설프게가 아닌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의 삶에 당신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심지어 뼈가 시리도록 궁금하더라도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것까지도 모두 멈춰야 합니다. 왜 이토록 철저해야 할까요? 당신이 남기는 좋아요 하나, 스토리 조회 기록 하나는 그에게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신이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그가 당신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찢겨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미치도록 궁금해하며 그 사라진 페이지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인생에서 완벽히 사라졌을 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왜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않는 걸까? 혹시 벌써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가? 이런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 호기심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최고의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콘택트 기간은 당신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모든 에너지를 회수하여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기분 전환을 하거나 필라테스나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느낄 때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긍정적인 기운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물론 그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항상 미뤄왔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도예나 베이킹 같은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긍정적인 활동으로 당신의 하루가 바쁘게 채워질수록 그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에 잠길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최고의 당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가꾸세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시물을 올리세요. 하지만 절대 그를 향한 저격성 글이나 절망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빛나는 성장을 담는 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노콘택트 기간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몸은 훨씬 건강하고 탄탄해졌고 얼굴빛은 생기가 돌며 당신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길에서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정말 많이 변했네. 지금의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당신이 자기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단지 그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기회들까지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쫓아가지 말고 그가 스스로 다가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조급하게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에서 호기심과 불확실성은 매우 강력한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당신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라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그리움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빨리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느끼고 그토록 커졌던 그리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신비감의 효과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역시 내가 원하면 언제든 돌아오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가 첫걸음을 뗄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스로를 억제할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관계에서 더 강한 위치를 되찾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콘택트도 하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으며 내 삶을 재정비하는 데도 성공했는데 만약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원했던 답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했던 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 곁에서 떼어놓기도 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오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상실감에 집중하느라 그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이별이 사실은 당신을 더 찬란한 미래로 이끌기 위한 우주의 섬세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 안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별은 처음엔 고통스러웠지만 당신은 그 과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스스로를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당신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기회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에 대한 기대를 정말로 내려놓았을 때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가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그를 완전히 대체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을 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당신은 최고의 버전이 된 상태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마음의 평화와 더 밝은 미래라는 가장 큰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노콘택트는 그가 돌아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은 보너스일 뿐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성장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모든 선택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풀을 털고 일어나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고요한 밤, 당신의 방 안에는 오직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만이 가득합니다. 손가락은 자꾸만 그의 이름 위에서 머뭇거립니다. 그저 안부를 묻거나 예전에 함께 보고 웃었던 재미있는 짤을 보내는 아주 사소한 행동일 뿐인데도 말이죠. 먼저 연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온몸을 휩쓸지만 당신은 간신히 그 마음을 억누르고 결국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언제쯤이면 그가 내 존재를 알아챌까? 이 질문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가 먼저 당신을 찾아주길 바라지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은 점점 더디게 흐르고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 연락 끊기, 이른바 노콘택트 기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단순히 상대방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노콘택트의 핵심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당신 자신을 재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올바른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버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설프게가 아닌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의 삶에 당신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심지어 뼈가 시리도록 궁금하더라도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것까지도 모두 멈춰야 합니다. 왜 이토록 철저해야 할까요? 당신이 남기는 좋아요 하나, 스토리 조회 기록 하나는 그에게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신이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그가 당신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찢겨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미치도록 궁금해하며 그 사라진 페이지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인생에서 완벽히 사라졌을 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왜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않는 걸까? 혹시 벌써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가? 이런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 호기심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최고의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콘택트 기간은 당신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모든 에너지를 회수하여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기분 전환을 하거나 필라테스나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느낄 때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긍정적인 기운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물론 그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항상 미뤄왔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도예나 베이킹 같은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긍정적인 활동으로 당신의 하루가 바쁘게 채워질수록 그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에 잠길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최고의 당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가꾸세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시물을 올리세요. 하지만 절대 그를 향한 저격성 글이나 절망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빛나는 성장을 담는 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노콘택트 기간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몸은 훨씬 건강하고 탄탄해졌고 얼굴빛은 생기가 돌며 당신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길에서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정말 많이 변했네. 지금의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당신이 자기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단지 그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기회들까지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쫓아가지 말고 그가 스스로 다가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조급하게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에서 호기심과 불확실성은 매우 강력한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당신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라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그리움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빨리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느끼고 그토록 커졌던 그리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신비감의 효과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역시 내가 원하면 언제든 돌아오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가 첫걸음을 뗄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스로를 억제할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관계에서 더 강한 위치를 되찾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콘택트도 하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으며 내 삶을 재정비하는데도 성공했는데 만약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원했던 답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했던 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 곁에서 떼어놓기도 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오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상실감에 집중하느라 그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이별이 사실은 당신을 더 찬란한 미래로 이끌기 위한 우주의 섬세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 안에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별은 처음엔 고통스러웠지만 당신은 그 과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며 스스로를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이며 당신에게 더 잘 맞는 새로운 사람에게 문을 열어줄 기회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그에 대한 기대를 정말로 내려놓았을 때 당신이 원했던 모든 것들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가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그를 완전히 대체할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이기는 게임을 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당신은 최고의 버전이 된 상태로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마음의 평화와 더 밝은 미래라는 가장 큰 상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노콘택트는 그가 돌아오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는 위대한 여정입니다. 그가 돌아오는 것은 보너스일 뿐 돌아오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성장했기에 승리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모든 선택권이 쥐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갇혀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풀을 털고 일어나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고요한 밤, 당신의 방 안에는 오직 스마트폰의 차가운 불빛만이 가득합니다. 손가락은 자꾸만 그의 이름 위에서 머뭇거립니다.
그저 안부를 묻거나 예전에 함께 보고 웃었던 재미있는 짤을 보내는 아주 사소한 행동일 뿐인데도 말이죠. 먼저 연락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온몸을 휩쓸지만 당신은 간신히 그 마음을 억누르고 결국 깊은 침묵 속으로 잠겨듭니다. 언제쯤이면 그가 내 존재를 알아챌까? 이 질문이 메아리처럼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가 먼저 당신을 찾아주길 바라지만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시간은 점점 더디게 흐르고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별 후 연락 끊기, 이른바 노콘택트 기간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간을 그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의 시간은 단순히 상대방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회입니다. 노콘택트의 핵심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당신 자신을 재건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올바른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그는 당신의 부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버전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동안 그의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지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야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당신 주변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당신의 성장을 위한 여정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당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어설프게가 아닌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의 삶에 당신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 심지어 뼈가 시리도록 궁금하더라도 그의 스토리를 몰래 훔쳐보는 것까지도 모두 멈춰야 합니다. 왜 이토록 철저해야 할까요? 당신이 남기는 좋아요 하나, 스토리 조회 기록 하나는 그에게 아직 나를 신경 쓰고 있구나 하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당신이 여전히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노콘택트의 진짜 목적은 그가 당신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가장 중요한 페이지가 찢겨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미치도록 궁금해하며 그 사라진 페이지를 찾아 헤맬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인생에서 완벽히 사라졌을 때 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뭘 하고 있지? 왜 더 이상 내게 연락하지 않는 걸까? 혹시 벌써 나를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건가? 이런 의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할 겁니다. 이 호기심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것이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만 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 시간이 당신 자신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할 때이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원칙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여 최고의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노콘택트 기간은 당신의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그 관계에 쏟아부었던 모든 에너지를 회수하여 오롯이 당신 자신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외적인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기분 전환을 하거나 필라테스나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당신 스스로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자신감을 느낄 때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긍정적인 기운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물론 그에게도 전달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것을 배우세요. 항상 미뤄왔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거나 도예나 베이킹 같은 취미에 도전해보세요. 긍정적인 활동으로 당신의 하루가 바쁘게 채워질수록 그에 대한 불필요한 생각에 잠길 시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셋째,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최고의 당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가꾸세요. 당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생산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시물을 올리세요. 하지만 절대 그를 향한 저격성 글이나 절망적으로 보이는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당신의 공간은 당신의 빛나는 성장을 담는 갤러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노콘택트 기간 3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을 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몸은 훨씬 건강하고 탄탄해졌고 얼굴빛은 생기가 돌며 당신의 에너지는 긍정적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길에서 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당신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정말 많이 변했네. 지금의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맞나? 당신이 자기 성장에 집중할 때 당신은 단지 그를 다시 끌어당기는 것을 넘어 당신의 삶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더 좋은 기회들까지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쫓아가지 말고 그가 스스로 다가올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이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고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후에 조급하게 먼저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심리에서 호기심과 불확실성은 매우 강력한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끼고 당신의 감정이나 현재 상황을 전혀 알 수 없을 때 비로소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사라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그리움의 크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만약 당신이 너무 빨리 다시 나타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즉시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느끼고 그토록 커졌던 그리움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올린 신비감의 효과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죠. 그는 역시 내가 원하면 언제든 돌아오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그가 첫걸음을 뗄 때까지 기다리세요. 스스로를 억제할 만큼 강해져야 합니다. 그가 먼저 다가오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이 관계에서 더 강한 위치를 되찾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노콘택트도 하고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으며 내 삶을 재정비하는 데도 성공했는데 만약 그가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요? 먼저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원했던 답이 아니라 당신에게 필요했던 답일 수 있습니다. 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우리 곁에서 떼어놓기도 합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당신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명백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오래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는 당신의 인생에서 영원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은 당신을 사랑하는 데 있어 반쪽짜리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세상은 당신을 위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상실감에 집중하느라 그 그림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혹은 몇 년이 지난 후에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그 이별이 사실은 당신을 더 찰나게